노벨상 수상자인 메츠니코프 박사. 그는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식품이 유산균이라 주장했는데 이를 증명하듯 1916년 당시로서는 장수라고 할 만한 71세에 사망했다. 유산균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이뿐만 아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 분석한 결과 당뇨,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은 물론 최근 아토피 치료에 열세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많은 TV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효능에 대해 언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산균. 유산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의 왕이자 장수의 상징인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유산균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으세요. 직접 집에서 만들어 드신 분도 계신데요. 요구르트라든가 뭐 만들 드시죠? 자, 과연 유산균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건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식품영양과의 이미숙 박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관심들이 정말 예전부터 높아졌어요. 유산균에 대해서. 네. 근데 유산균 네. 일단 정의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건지요? 유산균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백 가지 균을 한꺼번에 유산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유산을 만든다는 거. 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산균을 만드는 재료라는 게 식품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즉 당분을 가지고 유산균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균을 모두 다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장 속에 들어가서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번식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장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요즘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처음에 유산균 얘기 들을 때 나쁜 균인 줄 알았어요. 균자가 네. 근데 정말 유산균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가요? 이제 균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되게 나쁜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보면은 균이 굉장히 많아요. 균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면 유익균이라고 하는 거고 유해한 역할을 하면 뭐 유해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이 건강해지려면 그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을 이제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유익균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편이다. 네. 과연 그럼 우리 편인데 얼마만큼 유익한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뭐 유산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장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유산균인데 1차적으로는 사실 뭐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뒤에 계속 설명드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함께 뭐 여러 가지 건강적인 효과를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장이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장 안에 계속 말씀드린 그 균이 좋은 균이 많이 번식을 하고 좋지 않은 균이 또 덜 번식을 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게 장이 건강한 거거든요. 네. 장 특히나 뭐 변비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요. 네. 또 뭐 과민성 대장증에서라든지 이런 장 건강에 모두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하는 이유도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유해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는 경우에 우리 몸에서 설사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균을 넣어줌으로써 그 균 간의 균형을 맞춰주면 변비도 해결이 되면서 동시에 설사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네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강화를 시킨다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이제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데요. 장 건강이 왜 면역력이 중요하냐면 우리 면역세포의 한 70% 정도가 장에 모두 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장내에 유해세균이 많으면 독성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 독성물질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서 결국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또 면역력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인 이 유산균을 더 많이 이제 번식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따라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네. 자, 세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네. 피부 건강이 사실 뭐 유산균 하나만 가지고 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장 건강이 좋아져서 몸에 독소가 조금 덜 쌓이게 되거나 또는 독소 배출이 많이 되면 몸 안에서 왜 변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막 뾰루지 올라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런 증세는 좀 없어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아토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토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이제 피부에 그런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유산균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정상화가 되면 그럼 이제 아토피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더 꾸준히 먹으면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다음에는 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유산균이 이제 장내 pH를 많이 낮춰줘요. 왜냐하면 이제 유산이 굉장히 이제 pH가 낮은 산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게 되면 이제 장내 pH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해세균이 못 사는 거예요. 네네. 유해세균이 생성되지 않도록 도와주면 우리 몸에서 독소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일종의 뭐 디톡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간이 너무 해독작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피로 현상이 쌓일 수 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독소 생성 자체를 억제해 주니까 네. 피로감이 훨씬 더 네. 회복될 수 있죠. 간이 피로를 풀고 낮잠 자겠군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진다는 얘기네요. 네, 네. 자,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도 해줘요.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특히 이제 요즘 콜레스테롤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유산균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정상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면 뭐 혈관벽이 딱딱해진다든가 플라그가 침착이 된다든가 그런 증세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은 변비 개선약을 잠깐 변비 설사 말씀하셨는데 네. 따로 또 독립적으로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거라 이제 네. 1번에서 장 건강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변비하면 늘 떠오르시는 게 이제 식이섬유소하고 유산균이죠. 네.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훨씬 더 효과를 잘 발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혹시 변비가 있으시면 식이섬유소 섭취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유산균 섭취에도 신경을 쓰셔서 장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면 변이 훨씬 더 잘 제때 나오는 그런 지금 이렇게 쭉 6가지 효능 말고도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겠다고 좀 권하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숙취를 해소하는데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 간에서 계속해서 알코올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아까 뭐 피로 회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간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작용 그런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숙취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유 드셔가지고 설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발효를 시켜서 유산균을 만들어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설사를 안 하시니까. 그 유산균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유산균이 요즘에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처럼 되어 있는 것도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식품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식품으로 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 또는 다른 기능성 성분들을 함께 섭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유산균 마리수로 보면 유산균의 양으로 보면 약으로 되어 있는 걸 드시는 게 더 간편하기도 하고 더 많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은 사실 있거든요. 이왕이면 음식을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먹는 것이 그런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식품을 통해서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유산균 하면은 우리나라 식품 중에서는 김치가 떠오르시죠. 바로 김치가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의 식탁에서 한국인의 장 건강을 책임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좋은 게 이제 김치를 통해서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김치 유산균뿐만 아니라 김치에 식이섬유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 건강에 일석이조죠. 그냥 유산균만 드시는 것보다 장 운동을 더 활발하게 도와주고 변의 양을 늘려주고 하는 식이섬유소까지 함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김치로 유산균을 드신다면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김치에 유산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면 1g 아주 잘 발효된 김치의 경우에는 김치 1g당 거의 뭐 1억 마리 넘게 어떤 경우는 10억 마리까지 다
단위가 막 억이에요. 막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김치 꾸준히 드시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치를 지금 뭐 아주 조금만 드셔도 몇 억마리의 유산균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청국장에도 많다면서요. 아, 청국장에 들어있는 건 사실 유산균보다는 다른 종류의 균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네네. 청국장은 이제 발효가 아미노산 발효라는 걸 해서 유산균 발효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발효를 하면서 각종 기능성 식품들이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청국장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기는 하죠. 네. 근데 김치도 그냥 갓 담은 김치 있는가 하면 오래된 김치 있잖아요. 저는 오래 묵힌 김치일수록 유산균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떤가요? 일단 신맛이 강하니까 유산균이 많을 거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실험실에서 이제 김치를 담글 때 되게 4도씨에서 발효를 시키고 4주 정도 발효를 시키면 그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주. 근데 4도씨 4주고요. 10도씨 정도에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한 7일, 8일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최고치에 달하고 그 이후가 되면은 점점점 유산균 수도 줄어들고 그 이후가 되면은 감소를 해요. 적당히 발효가 된 다음에는 발효가 이제 정지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시면 아예 그렇게 쉬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후배 가운데 늘 방송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늘 이거 사다가 먹더라고. 시중에 파는 유산균, 그 떠서 먹는 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김치보다 더 효과가 있을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은 김치를 설명드린 거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발효율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 건강에 장수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막 발효율을 꼽고는 하는데 그걸 사드실 때 사실 주의점이 있어요. 이제 발효라고 하면은 뭐 마트 가보시면 종류가 너무 많죠. 사실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내가 발효율을 고르겠다 그러면 발효유에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잘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실 게 뭐냐면 이제 식품 유형 분류를 보면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산균 음료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유산균 음료는 우유를 조금밖에 안 넣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적겠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원유 함량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발효가 잘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그게 발효유라는 식품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발효유라고 써 있는 거는 대개 유산균이 1000만 마리 이상 들어있어요. 근데 노후 발효유라고 써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노후 발효유는 원유 함량이 훨씬 더 많아요. 노후? 네, 노후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조금 더 비싸기는 하죠, 물론. 근데 그런 노후 발효유는 아예 그 식품 규격상 밀리리터당 1억 마리 이상은 들어있어야 노후 발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후 발효유라고 써 있으면 유산균이 꽤 많은 제품이구나. 내가 이거 먹는 거는 뭐 유산균 꽤 많이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발효유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일단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 빼시고 그리고 당도가 너무 높은 거 좀 빼시고 그런 거 주의를 하시면 뭐 시판 발효유 중에서도 좋은 제품 골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부들께서 얼마나 지금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들으시는지 궁금한 점 없으세요? 유산균을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장수. 사실인가요? 네. 장수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근데 이제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건강 장수 하면은 이제 유산균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유산균을 맨 처음 발견한 거는 파스테르지만 유산균의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린 사람은 메치니코프라고 해요. 메치니코프가 이제 생명 연장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장내에 그 유해세균이 많이 살면 그 유해세균이 독소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사람이 노화가 되고 병이 생기고 죽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유해세균이 생기지 않도록 유산균이라는 유익균을 많이 먹어주면 사람이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 와서도 보면 유산균이 그런 면역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수에 기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유산균 많이 드시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뭐가 궁금하세요?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먹는 기계를 샀거든요. 근데 만들어 먹는 게 더 좋은지 사 먹는 게 더 좋은지 궁금해요. 그 만들어 먹는 것도 또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엔 사놓고 나중에 또 잘 안 하게 돼요. 선생님도 아까 집에서 네, 집에서 네.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도 네.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집에서 만들 때 다른 유산균만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잡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용기를 조금 더 이렇게 소독을 철저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만들고 난 이후에 보관을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신다거나 그런 주의점은 좀 필요한데요. 네. 발효하고 부패가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거든요. 네, 잘해서 유익균이 번식을 하면 발효가 되는 거고요. 부패균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패가 되는 건데 네. 발효 잘못시키면 부패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유산균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복에 유산균만 드시게 되면은 이제 유산균이 다 죽으니까 그런 점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또 가열을 하면은 산화이 되기 때문에 김치 같은 거 특히 가열하지 않고 그냥 드시면 좋겠고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여러 가지 뭐 김치도 그렇고 유산균 음료, 발효 같은 것도 계속 그렇게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게 꾸준히 하셔야만 장내 그 균 환경이 바뀔 수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미숙 박사였습니다.